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는 좀 정리를 한번 해둡시다. 이게 시간 지나면 잘 까먹는 파트이기도 한데, 이제 정리를 좀 사고를 좀 정확히 해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1, 2, 3번은 이제 근해, 부, 근해 분리고,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는 공송수학 2차 부등식 들어가 있어. 그 두 근 모두 음수일 때라 그랬죠. 음수라 갖고 얘를 이제 대수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일단은 두 근을 가져야 된다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따져줘야 될 게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두 번째 따져줘야 할 거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음수니까 0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 따져줘야 될 건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이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는 이제 4분의 g를 씁시다. 4분의 g 쓰면 m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 쓰니까 마이너스 m 빼기 5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게 되면은 m제곱 빼기 2m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가 이러면 될 거고, 이제 마저 갑시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마저 하면은 m 빼기 m 플러스 1하고 m 빼기 4. 그렇게 돼서 이제 부등식이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요 부등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따져줄 건 두근의 합인데, 두근의 합 여기서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2에 m-1이 얘가 0보다 작다고요. m-1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m 값이 1보다 크다로 해서 요 놈이 하나가 두근의 이제 합에서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두근의 곱에서 나오는 게 m 더하기 5죠. 근각계수 관계. 얘가 또 0보다 크다.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나올 거고, 이게 한 번에 보이면 좋지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가서 추리고 합시다. 첫 번째 거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1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건 4보다 크거나 같다만,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니까 얘만 결국 추리는 거죠. 최종적인 답은 m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추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두 분 모두 음수일 때 뭐 이렇게 풀 거다고요. 얘를 2차 함수로 접근을 했을 때 사고도 좀 한번 해보면, 이게 뭐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해도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근 모두 음수면 음수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추계값이 0보다 작을 거고,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클 거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커나 같다. 그리고 추계 방정식이 m-1에 마이너스 붙은 건데 얘가 0보다 작을 거다. 두 근의 곱이 그러니까 y절편이 m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그래서 2차 함수 형태에서 우리가 사고력으로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고도 조금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대수적으로 2차 방정식 접근하면 근의 부호 문제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 세 가지로 따져서 풀 거다. 이걸 좀 해주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가 2차 함수로 푸는 게 좀 생각하기 편한 문제인데, x제곱 더하기 3px 플러스 3p 마이너스 1이고 이꼴 0이고, 두 근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삼각함수 때도 그렇고 2차 함수의 최대체소랑 이 부등식은 계속 따라다닐 거야. 지금 정리를 잘 해두는 게 나중에 조금 교재 풀 때 좀 편할 겁니다. 정답률이 올라갈 거니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정수 p의 최대값이라고 그랬고, 얘는 이제 함수로 볼 겁니다. 얘를 fx라는 2차 함수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두 근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사실 아무렇게나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두 근을 갖는다 해서 똑같아요. 두 근을 갖는다 해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건 하나가 이제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따질 거는, 여기서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얘는 축방. 축이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될 건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두 근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그리고 세 번째 따질 건 함수값.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가 0보다 클 겁니다.
f-3이 0보다 클 겁니다 해서 이 세 개를 따져주게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근해 부호에서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따졌고 근해 분리에서는 판별식, 축의 위치, 그리고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따졌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나 해두고 이제 풀어보면은 판별식부터 풀면 3p제곱이니까 9p제곱 마이너스 12p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얘는 반갑게도 완전 제곱식이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모두 항상이야. 얘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항상 성립이니까. 축방에서는 p 값이 얘는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함수 값에서 9 마이너스 9p 플러스 3p 마이너스 3고 얘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6p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그럼 p 값은 3분의 4보다 작다. 2보다 작고 3분의 4보다 작다니까 얘를 쫓아갈 거고 정수 p의 최대값은 1입니다까지 도착을 하면 되겠죠. 2번은 이런 문제. 그렇죠? 3번까지도 한번 봅시다. 3번은 얘야말로 진짜 좀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순발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ax 빼기 8 이꼴 0이요. 그 두 근은 중에서 한 근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사이에 있을 때 6 이꼴 0 사이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풀면 x 빼기 2랑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두 근을 수직선상에 표시하면 2하고 3 사이에 요놈의 한 근이 존재를 할 거고 얘를 또 2차 함수식으로 봤을 때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란 말이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거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0,-8을 지나갈 거니 어떻게 그려지든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고 3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니까 f2가 0보다 작고 그리고 f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풀리겠죠. 그렇죠? 2를 넣었을 때 값이 4 플러스 2a 빼기 8이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a는 2보다 작다 하나 나올 거고요. 자, 3을 넣었을 때 값이 9 더하기 3a 빼기 8이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3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냐? 뭔가 이상 크다다. 잘못했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해서 2차 함수 개형에서만 따졌을 때 얘가 제일 편한 문제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문제가 1, 2번에서 조금 이제 유형별로 해서 준 문제고 3번은 이제 문제 해석을 하면 되는 문제고 3번 같이 해석하는 능력이 좀 우리한테 좀 필요하겠다. 연습을 좀 해두면 좋겠다 생각이었고요. 자, 5번은 한번 볼게. 5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풀었던 거에서 조금 달라. 필요한 필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4번은 어려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4번도 틀린 사람이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4번은 정의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4번도 하자. 기억이 RAN이 그냥 얘는 n제곱근 a다. 이 표현대로 따져가면 기억부터 R의 이사죠. R의 이사고 R의 루트 2 이렇게. 얘는 제곱근에다가 a가 여기로 가고 n이 이리로 올 거야. 얘는 4제곱근의 2고요. 좌변은. 우변은 제곱근의 또 루트 2지. 루트 2. 그러니까 결국 2의 4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이니까 기억은 확인이 되고요. 요거대로 그냥 니은도 따라가는 거야. A3, A3, A3이면은 세제곱근 A고 또 곱하기 세제곱근 A고 또 곱하기 세제곱근 A인 거죠. 맞죠? 그랬더니 얘가 좌변이고 우변에서는 세제곱근에 3A가 있는 거지. 얘는 세제곱근에다 A 세제곱이고 얘는 세제곱근에 그냥 3A인 거니까 얘가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A 세제곱이 3A다? 이거는 아니니까. 저기 디귿도 마찬가지. n부터 하면 n제곱근의 a고요. 거기다 다시 n제곱근을 하는 거니까 좌변에 나타나는 거는 n제곱근의 a죠. 이런 모양인 거고 우변에서는 2n의 a제곱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제곱이랑 2n이 같아야 되는데 얘도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틀렸고 기억만 답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정의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긴 했어요. 5번 같은 경우는 좀 속아서 그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a의 x제곱, a의 x제곱 이렇게 곱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이제 꼬인 거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런 걸 좀 찌르는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또 처음에 그렇게 풀다가 안 풀리더라고. 얘는 좀 사고의 유연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를 푸시오가 문제요. 얘도 이제 그냥 살펴보면은 얘랑 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얘가 그냥 A, B로 보면은 A 더하기 B분의 위에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A 더하기 B에다가 얘가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꼴 하고 밑에가 A 더하기 B 꼴이 있으니까 얘가 약분될 게 보이면 아 이런 문제구나 라고만 해석이 되면 문제가 끝나긴 하죠. 그래서 각각을 그냥 인수분해된 식으로 생각해서 얘를 정리하면은 얘는 날라갈 거고 얘가 인수분해해서 이 부분만 남겠죠. 그러니까 A의 2x제곱에다가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1 있고 플러스 2의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남는 게 앞에 게 될 거고 뒤에 거도 마찬가지로 빼기 빼기니까 그렇게 인수분해되는 모양. A의 2x제곱에 가운데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남을 거고 얘가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약분돼서 남는 모양 이 두 개가 보이면은 그냥 문제가 정리가 좀 쉬워질 거다. 마이너스 1하고 1은 날라갈 거니까 2배의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얘가 12고 그럼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얘가 6이니까 얘는요 요 두 개를 더한 거에 제곱에서 빼기 4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36에서 얘를 제곱한 게 36에서 4를 빼서 32고요. 거기다 루트 씌워줄 거니까 4루트 2가 되는 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될 겁니다. 됐죠? 얘는 이제 그냥 공수 1에서 곱셈 공식 문제인데 인수분해 문제인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그동안 풀어왔던 거 결대로 풀다 보니까 얘는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넘겨서 14, 15, 16, 17에서 그래프만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그리고 넘어갈게.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를 잘 안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넣어놨어요. 14번부터 조금 보면은 천천히 봅시다.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라서 11번, 13번, 14번, 11번도 하나만 그릴게. 11번 하나 그리고 밑에 거 한번 그려보자. 11번도 그려보면은 y꼴 2의 x 빼기 1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원래 y꼴 2의 x제곱 그래프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분의 1만큼 갔어요. 원래는 이제 0를 대입해서 0,1인데 0,1이 이동한 거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하면 1에서 2분의 1 뺄 거니까 얘가 1,2분의 1 지날 거고요. 1,2분의 1이 0,1 같은 역할. 그리고 점근선이 y꼴 마이너스 2분의 1이 점근선이 될 거고 0 넣었을 때 2분의 1 빼기 2분의 1 돼서 0,0을 또 치나. 그래서 그냥 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래서 한 점 정도만 찍어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표시될 거고 그럼 치역이 뭐가 될 거냐? y가 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돼서 얘가 치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점근선은 y꼴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점근선을 좀 점선으로 표시까지 해주면 더 좋겠다. 유리함 지수함수는 이렇고 오른쪽에 14, 15, 16, 17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그려볼게. 생긴 것들을. 그래서 조금 그릴 때 뭘 좀 신경 써서 그려야지 문제가 좀 풀 때 좀 편할까 싶어서. 얘는 생각보다 쉽죠? 얘도 이제 일단은 정의역부터 좀 찾아주면 요 진수 조건에서 그냥 찾으면 돼. x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얘가 정의역 되겠죠. 정의역이 나오면은 얘가 또 뭐도 되냐면 점근선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근선이 좀 중요한 역할이니까 표시를 좀 꼼꼼하게 해줍시다. 얘는 이제 x 이꼴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될 거고 얘도 점을 하나 정도 찍는데 얘가 1이 되는 값이 0이야. 0,0을 지날 거고 얘도 0,0을 지날 거고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점근선에 접근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굳이 하나 정도 더 찍자 그러면 2,1 정도 하나 정도 찍어줘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하고 그래프 모양까지 해서 뭐 이렇게 그려줬고 정의역 그리고 점근선은 x 이꼴 마이너스 이 정도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14번은 이렇게 14번이 제일 편한 그림이긴 했고요. 자 15번도 한번 볼게. 15번도 y 이꼴 마이너스에다 로그에 3의 x 플러스 2죠. 이렇게 된 거.
얘도 이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는데 일단 정의역부터 생각을 하면 x값이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점근선은 x 이퀄 0이 될 거니까 점근선에 이렇게 요 축이 점근선이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점을 하나 찍읍시다. 0은 안 되고 1 넣었을 때 0 되니까 1,2를 지날 거고요. 그렇죠? 1,2 잠깐만. 1,2를 지날 거다. 1,2를 지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 방향이 로그 x 그래프는 이 방향인데 얘는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줄 거고 굳이 하나를 더 찍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게 9인데 그러니까 9,0 정도 찍어줘도 괜찮긴 하겠네. 9,0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렇죠?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겁니다. 15번은 이렇게 그렇죠? 그려질 거고 점근선이 x 이퀄 0이다까지 표시를 해주면 얘가 점근선이요. 확 안 들어오긴 하는데 얘가 맞을지 모르겠다. 16번도 y 이퀄 얘도 로그 3의 x. 그러니까 사실 이 y축을 이동한 게 되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프 그릴 때 얘도 점근선이 x 이퀄 0이죠. 똑같이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일 거고 얘가 정의역이고요. 점근선이 또 마찬가지로 요 y축이 점근선. 얘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2를 지날 거고 1, 마이너스 2를 지나갈 거고 얘는 이제 그래프 개형이 증가하는 형태. 얘도 마찬가지 여기 9 넣었을 때 0이야. 여기다 9 넣었을 때 0 될 거니까 9,0 지나갈 거고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위로는 점근선이 없어요. 어쨌든 쭉 멀리 가면 어쨌든 위에는 이제 계속 증가하긴 할 거다. 그거는 이제 로그 함수 특징이니까. 자, 17번이 제일 헷갈리긴 했던 것 같은데 y 이퀄 마이너스 얘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조금 복잡한 문제들 풀 때가 사고가 좀 편하니까. 얘도 이제 정의역부터 찾아줄게요. 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때가 정의역이고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고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가 정의역. 그렇죠? 얘가 정의역이고 그럼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우리가 뭐부터 좀 집어주냐면 점근선부터 찍읍시다.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다. x 이퀄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어느 쪽이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그려질 건데 얘가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질수록 커질 거야. 숫자가 커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y 이퀄 로그 x라 그러면 3x라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그러니까 y 이퀄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죠. 거기다 다시 또 y 이퀄 마이너스 1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럼 얘가 뒤집힐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그래프 개형은 요 놈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이제 원점 대칭인 형태 모양 따라갈 거니까 점근선이 얘고요. 점을 하나 정도 찍어주면 마이너스 2,0일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0, 마이너스 2,0을 지나갈 거고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지나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까지 우리가 그려주는 것까지 좀 능숙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당황스러우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찾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려놓고 가는 게 생각하기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조언했듯이 얘까지는 잘 안 쓰긴 해. 어쩌다 등장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요 모양이나 요 모양 정도에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경우 많은데 어쨌든 요 방향 그래프도 좀 우리가 눈에는 좀 익혀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일단 1태는 한 3, 4분 정도 줄 테니까 각자 틀렸던 걸 한 번씩만 더 정리하고 냅시다.
1트 냅시다. 그렇죠? 자, 과제에서 질문 나왔던 것들만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요. 연습 문제 3-7번 볼게. 얘도 사실 좀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일 수 있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n 플러스 10이 있고, 그러니까 n이 있고 n 플러스 10이 있을 때 얘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고, 얘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fn이 의미하는 거, fn이 의미하는 거 로그 n의 정수 부분, 그리고 fn 더하기 10이 의미하는 거는 얘가 이제 로그 n 더하기 10의 정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얘가 1만큼 더 큰 거지. 10을 더했을 때. 그럼 얘가 10을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건 자릿수가 하나가 커지는 거지. 그걸 찾는 거. 그럼 쉽게 생각하면 n이 1일 때 생각해봐. 그냥 n이 1이면은 n 플러스 10은요? 얘는 11이 될 거니까 얘는 자릿수가 1이고, 그러니까 여기선 f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0이고요. 여기서 정수 부분이 1이 나오겠죠. 1씩 커지는 게 맞으니까 얘가 성립하겠지.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될 거야? 1부터 9까지 했을 때 얘가 11부터 19까지 갈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모두 9개가 나오겠지, n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두 자리 숫자까지 했으니까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에 넘어가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 n이 뭐일 때를 찾을 거냐면 n이 91일 때 하면 n 플러스 10이 몇이 될 거냐면은 얘는 101이 되죠. 90부터 해야 되겠다. n이 90일 때 n 플러스 10이 100이 되니까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될 거니까 이때 여기서는 fn이 1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fn이 2가 나오겠죠. 하나씩 커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90에서 어디까지 갈 거니 99까지. 그럼 얘는 100에서 109까지 갈 거고 90에서 99까지면은 모두 10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됐죠? n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000 이하인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1000 이하지. 맞아, 1000 이하입니다. 1000까지 갈 거니까 이제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있고 세 자릿수 되는 거 생각하면은 세 자릿수에서 넘어가는 게 990부터 하면은 n 플러스 10이 얘가 1000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000 이하고 얘 990에서 999까지 가면은 얘는 1009까지 넘어갈 거고, 여기서는 나오는 게 2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fn이 3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또 10개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모든 n 값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29개가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문제 해석만 되면 되는데 이게 뭐 순차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우를 따져주는 거라서 조금 이제 불편한 문제일 수 있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되겠지? 자, 3-8번 볼게요. 얘도.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나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잘 풀었더라고.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각각 fx, gx인데 뺀 게 얘가 4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로그 x를 우리가 썼을 때 얘가 정수가 있을 거고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fx가 그냥 n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gx는 요 알파가 될 건데 이때 요 알파 값은 소수 부분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모두 정수가 돼야 되냐면 얘가 정수니까, 그리고 얘도 결과가 정수니까 얘가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5알파가 뭐가 돼야 되냐면 5알파가 정수가 돼야 된다. 1이 되든가 그러니까 0이 되든가 1이 되든가 5알파의 범위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까지죠. 5보다 작거니까 2가 되든가 4가 되든가 3이 되든가 4가 되든가까지. 여기선 알파가 0일 때가 될 거고 이때 알파는 5분의 1이니까 0.2가 될 거고 여기서는 알파가 0.6이 될 거. 0.4 여기서 0.4 아이씨 헷갈린다. 여기서 씁시다.
알파가 0이 되는 경우, 알파가 0.2가 되는 경우, 알파가 0.4가 되는 경우, 알파가 0.6이 되는 경우, 알파가 0.8이 되는 경우.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얘부터 풀면 알파에다 0 넣으면 얘가 0이고 그냥 fx가 4인 거지. fx 4니까 로그 x도 그냥 4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10의 4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2를 넣게 되면 얘가 1이고 넘어가니까 fx가 5가 될 거고 gx가 0.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로그 x는 5.2가 되겠죠. 5.2가 되는 거고 x값은 10의 5.2제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두 번째에서는 x값이 10의 6.4제곱 나올 거고요. 0.1씩 1씩 증가하면서 갈 거니까 x값이 10의 7.6제곱 그리고 x값이 10의 8.8제곱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가 다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되겠죠. 그럼 10의 4제곱에다가 2개 더하면은 14 맞죠? 14고 또 이렇게 2개 더해도 14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10의 28이니까 32제곱 우리가 구하는 A값은 32입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가 될 거라는 거에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거, gx가 될 수 있는 게 0, 0.2, 0.4, 0.1, 0.8에서 5를 곱했을 때 정수가 나오는 것들이 될 거다. 그때 fx까지만 구해주면 될 거니까. 그렇죠? 8번도 조금 불편할 수 있긴 한데 뭐 이런 문제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또. 한 장을 토기인가했을 때 밝기가 10% 줄어요. 10장 토기인가했을 때 처음 밝기 몇 %가 되냐 물어봤으니까 그 처음 밝기를 A라고 했을 때 곱하기 얼마씩 줄어들 거냐면은 10% 줄인다는 건 0.9만큼 남는다는 거고 그걸 10번 통과했을 때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구합시다. 얘를 구하는 게 먼저. 로그를 취하면은 얘가 10로그 0.9는 10분의 9고요. 얘는 10로그 9에서 2로그 3에서 빼기 1을 뺀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넣읍시다. 0.3은 0.477 얘는 10 곱하기 0.477 하면 2 곱하기 0.477 하면 0.954인가? 954 나오겠죠. 954 빼기 1이고 얘는 10 곱하기 마이너스 0.046이고요. 얘를 또 조금 바꿔줘야 되나? 10 곱하기가 마이너스 0.46이고 얘를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0.54로 바꿔줘야 되겠죠. 0.54가 주어진 게 로그 3.47 얘는 이제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0.47 그러니까 0.54는 로그 3.47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얘를 합쳐주게 되면 로그 0.347이 될 거고요. 얘가 답이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냐면은 34.7%가 될 겁니다. 처음 밝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가봅시다. 3-10번 또 볼게. 자, 초기 T0에서 T초의 온도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T분 후의 온도가 처음 화재 온도 K 곱하기 처음 방해 온도 8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씁시다. 그러니까 초기 온도가 24도일 때 K는 몰라. K는 모르고 로그에 8분의 9초 9분 후니까 8 곱하기 8분의 9 T에 들어갈 거고 플러스 1을 한 거 얘가 그때 온도가 384도였다. 알겠죠? A분 후에 744도가 된다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구할 거부터 구해 봅시다. 첫 번째 조건에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면 얘가 어차피 9 더하기 1이니까 로그 10이죠. 얘가 로그 10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24 더하기 K를 했을 때 얘가 384니까 K 값이 뭐가 될 거냐면은
36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럼 그 상태에 넣읍시다. 270이고 초기온도 24 똑같고요. K에다가 360을 넣을 거고 맞나? 744도. 744를 넣어야 되는 거. 744 넣고 K에다 넣고요. 로그에다가 얘는 A분이니까 얘가 8 곱하기 8A 플러스 1꼴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넣고 나면 24 넘어가면은 얘가 720이고 얘 약분하면은 얘는 2죠. 그러니까 2가 로그 8A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8A 더하기 1이 뭐가 될 거냐면은 얘가 10의 제곱 100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8A가 99고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8분의 99입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대입했어요. 첫 번째 대입 한식, 두 번째 대입 한식. 거기서 구할 것만 정리를 해주면 될 거다. 이것도 이제 시킨 대로 가면 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5단원 쭉 가세요. 일단 연습 문제에서 질문 나왔던 건 정리했어. 5-2에 2번 볼게. 보면은 자 여기도 그 수업 때 어떤 문제 x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루트 2의 x제곱 했을 때 얘가 6이라 그랬을 때 요 지수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문제는 좀 아닌데 저 그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가 보이면 좋냐면 얘랑 얘가 관계가 역수야. 그게 보이면은 좋다. 그러니까 3 플러스 2루트 2하고 3 마이너스 2루트 2를 곱했을 때 얘가 이제 9 빼기 8꼴 나와서 얘가 1이죠. 그러니까 이제 3 마이너스 2루트 2가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은 3 플러스 2루트 2분의 1꼴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유리화를 해봐도 나와요. 유리화하면은 얘가 나올 거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역수관계라는 걸 하면은 이거 자체를 그냥 t로 치환할게. 얘가 t 플러스 t분의 1 얘가 6인 거고 그럼 t제곱 플러스 1이 6t인 거고 정리 좀 마저 하면은 t제곱에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이 0으로 나오겠죠. 이거 자체를 그냥 t로 치환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넣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3 플러스 마이너스 3, 3은 9 마이너스 1이니까 8 그러니까 얘가 3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나오는 게 x 3 플러스 2루트 2의 x제곱이 얘가 이제 3 플러스 2루트 2가 되든가 그죠? 2가 되든가 또는 얘가 3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든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그냥 1제곱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x가 1이 나올 거고요. 얘는 이제 얘가 이제 3 플러스 2루트 2에다가 역수관계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x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풀마 1입니다. 뭐 여기까지 도착을 해주면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수방정식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역수관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형태 문제가 특히나 지수로그에서 자꾸 등장을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수가 등장한 문제구나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자 넘겨서 8번에 3번 자, 첫 번째 거는 정의대로 가면 x의 1제곱이 y죠. 그러니까 x 있고 y라는 게 하나 그냥 나왔고요. 이렇게 그냥 나왔고 나왔고요. 두 번째 거는 양쪽에 로그 2를 취할게.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다는 건 했으니까 y를 그냥 y에다 x 대입하고 그러니까 x의 로그 2의 x고 얘가 4인데
양쪽에다 뭘 취할 거냐면 로그 2를 취합시다. 로그 2를 취하고 여기도 로그 2를 취하면 여기서 나온 형태가 얘가 밑으로 내려갈 거니 좌변은 로그 2의 x의 제곱으로 나올 거고요. 우변은 로그 2의 4니까 얘가 2로 나오겠죠. 여기서 정리하면 로그 2의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든가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든가 하고요. x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은 2의 루트 2제곱이 되든가 또는 2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 되든가 얘가 그냥 답이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x하고 y가 같다 그랬고 그렇죠. 얘가 이제 2의 루트 2제곱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니까 그냥 뿔마로 쓰면 얘가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 얘도 조금 이제 불편해 보이는 모양이긴 한데 다양한 모양을 다뤄야 되는 게 뭐 맞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정석에서 과제 중에서 질문 정리했는데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있으면은 나중에 좀 클리닉 때 합시다. 더 필요한 사람들은 과제를 체크하고요. 폭풍 같은 오답이었네. 오답 정리였네. 너무 빨랐나? 아니야.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우리 남은 시간은 조금 진도 조금 나갈게. 우리 페이지 70쪽 갑시다. 정석 페이지 70쪽이고 워크북 6단원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 이제 지수 로그 마지막 단원입니다. 전망을 좀 꺼도 될 것 같다. 너무 어렵다. 끌까 그냥? 아씨, 더워. 나만 더운 거 아니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인데 얘도 이제 방정식 때 우리가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수가 서로 같을 때 A에 fx가 있고 그리고 A에 gx가 있을 때 얘가 부등호 방향이 그냥 임의로 줍시다. 이렇게 줬다고 쳤을 때 우리가 방정식 때는 그냥 fx 이퀄 gx로 두고 풀었죠. 얘가 이제 방정식일 때는 fx 이퀄 gx 이렇게 그냥 풀었습니다. 풀어서 정리를 해줬고 아무 제약이 좀 없었고. 부등식일 때는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하면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a의 x제곱을 했을 때 a가 1보다 크다 그랬을 때는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였고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그래프였을 때는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였었고요. 그러니까 증가감소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커질수록 커지고 작을수록 커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경우가 부등식이 나뉘게 되는데 이제 방정식 말고 a 값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클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fx 값이 gx보다 커진다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풀 거고, 그렇죠? 두 번째 경우 a가 음수는 아니고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에서는 얘가 감소함수가 될 거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다. gx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미수가 서로 같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서 뭐 이렇게 풀어 나갈 거고요. 근데 간간히 이제 미수가 다를 때가 있어. ax 있고 b에다가 gx 뭐 이런 꼴이 있을 때는 얘는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 그랬을 때 보통은 양쪽에다가 그냥 상형로그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상형로그를 취해서 풀면 얘가 로그 뭐 이런 꼴 로그 이런 꼴하고 여기서 이제 식정리를 쭉쭉쭉 해갈 거야. 좀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룰 문제들은 요 모양에서 우리가 다룰 거고 근데 가끔씩 그냥 이제 로그 연산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모양도 다룰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정식에서 했듯이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뭘 또 다루게 되냐면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형태 모양도 우리가 다룰 거다. 이 모양도 우리가 다룰 거니까 이제 모양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풀어가자. 그러니까 보기 문제를 한번 좀 볼게.
보기 1번인데 여기서 이제 예시들이 쭉 나왔으니까 이렇게 쉽진 않지만 보기 1번 문제를 좀 보면요. 1번에서 그러니까 25의 x제곱이 얘가 62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데 5의 거듭제곱을 할게요. 얘가 5의 2x제곱이고요. 크다. 얘는 5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5 자체가 뭐보다 크냐면 1보다 큰 수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뀔 거고 2x가 4보다 크다. x값은 2보다 크다 해서 쉽게 풀어가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밑수가 서로 같아 통일이 돼 있을 때는 그 지수끼리의 부등식을 그냥 풀 거다고요. 이번 문제도 보면은 얘가 0.04의 x제곱이고 크다. 0.2의 x 더하기 3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우리가 0.04가 뭐의 제곱이냐면 0.2의 제곱이고 거기에 x제곱이니까 여긴 2x제곱 들어갈 거고 0.2의 x 더하기 3제곱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럼 0.2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면 1보다 작고 0보다 큰 숫자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부등호방의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2x하고 x 더하기 3을 비교할 건데 얘는 부등호방의 반대로 될 거고 x값이 3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밑수가 1보다 큰 수에서는 그냥 스무스하게 풀면 되고 밑수가 1보다 작고 0 사이일 때는 부등호방의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부등식 풀 때 x 앞에 계수가 음수였을 때 부등호방의 반대로 바꿔줬어. 나눗셈 하면서.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녀석이 3번 같은 녀석들. 그러니까 얘가 방정식 때도 마찬가지고 지수 로그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얘가 3인 걸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이 상태에서 풀 거니까 얘는 우리가 뭘 해준다 그랬냐면 양쪽에 로그를 취합시다. 그냥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상용 로그 취할게. 상용 로그 취하면 그냥 로그 취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x에다가 로그 2가 될 거고 얘가 작거나 같다 로그 3. 얘가 밑수가 1보다 큰 로그로 취했으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는 거고 3이고 그럼 x값은 작거나 같다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그렇죠? 이게 좀 꼴보기 싫고 불편하다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 로그 2의 3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x값이 로그 2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밑수가 2인 걸로 우리가 취해버리면 처음부터 얘는 x로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긴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상용 로그를 많이 차니까 상용 로그를 한번 거쳐서 갔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얘는요. 그러니까 2의 2x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고요. 얘는 이제 2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하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꼴로 풀 수 있을 거고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하고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t가 뭐였었냐면 2의 x제곱이었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의 x제곱이 2보다 크다인데 음수가 되는 건 의미가 없죠. 지수에서. 얘는 0보다 클 거니까. 그럼 요걸 갖고 풀면은 x값이 뭐보다 클 거냐? 1보다 클 겁니다만 우리가 해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2차 부등식 형태 나왔을 때 하나가 날아가는 것도 좀 있고. 자, 넘겨서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밑수가 같을 때는 그냥 풀 건데 지수 부등식에서는 뭐 이런 게 좀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로그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로그 A에 어떤 fx가 있고 로그 A에 gx 꼴이 있다 쳤을 때 얘도 그냥 맘대로 두고요. 얘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우리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은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였고요. A가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프 개형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였죠. 얘도 마찬가지.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서 fx가 gx보다 크다로 그냥 풀 거고 A가 0과 1 사이가 됐을 때는 fx가 gx보다 작다가 돼서 부등호방의 반대로 바뀔 거다로 기억을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그 방정식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우리가 뭘 또 따져줘야냐면 진수 조건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다.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죠.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양쪽 로그 취하거나 혹은 이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거나 뭐 이런 문제들. 보기 2번하고 3번을 한번 또 볼게요. 2번부터 볼게요. 보기 2번에서 또 보면은 1번에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이 얘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2항에서 넘기고 이것보다는 얘를 합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로그 2의 2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2차 방정 형태가 정계한식 쓰면 얘가 2보다 작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로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건데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나오죠. 여기까지 하고서 우리가 뭘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진수 조건 x가 0보다 커야 되고 x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0보다도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같이 확인해 줘서 우리가 구한 요 부등식의 해는 1과 2 사이가 될 겁니다. 해서 얘가 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로그 방식 때랑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됐죠?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하기 전에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식에서 진수 조건 따져줘야 된다고요. 자, 2번도 한번 보면 보기 2에 2번 로그 0.1 0.1에 x-1이고 마이너스 로그 0.1에 3 빼기 x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합쳐줘서 얘가 분수꼴하면 유리식이 나오니까 이거는 얘를 이항할게요. 얘를 이항하면 로그 0.1에다가 x-1이고 얘가 크다. 로그 0.1에다가 3-x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부등식을 풀면 x 빼기라고 3 빼기 x를 비교를 할 건데 0.1이라는 숫자가 1과 0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 우리가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렇죠? 감소함수가 될 거니까 얘는 바뀔 거고 x가 넘어가면 2x가 4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고. 근데 진수 조건에서 x가 어떻게 될 거냐면 1보다 커야 되고 3보단 작아야 되니 얘가 1보다 크다까지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얘도 마지막에 진수 조건까지 확인을 해주자. 그렇죠? 자, 보기 3번은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취하는 형태. 끝에를 치우고 갑시다. 뭐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얘도 치환을 하면 얘를 t로 치환할게요. 얘가 t제곱이 될 거고 얘는 3이 밑으로 가면서 얘가 3t꼴 나오겠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로 우리가 얘를 이제 2차 부등식을 풀면 t-3이고 그럼 t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근데 t가 뭐였었냐면 로그 x였죠. 로그 x가 0과 3 사이 x값은 0이 되는 게 1이고요. 로그 1이 0이니까 3이 되는 거 10의 세제곱 될 거니까 1000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로그 x 자체는 실수 전체 범위니까 얘는 이제 진수 조건을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얘가 우리를 좀 괴롭혔던 모양인데 얘도 이제 우리가 좀 지금쯤이면 충분히 많이 사용을 해서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밑에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는데 로그가 취해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뭘 취해서 풀 거냐? 양쪽에 로그를 취해서.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고 얘도 로그를 취하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얘가 로그 x의 로그 x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로그 x가 그냥 있는 거니까 얘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t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t 곱하기 t-1이 0보다 크다니까 t 값이 0보다 작거나 또는 t 값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t가 뭐였냐? 로그 x였죠. 로그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로그 x가 아이고 힘들어 1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거면 x는 1보다 작고 5보다 커야 진수 조건에서 얘는 0보다 크다가 하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진수 조건입니다. 이거는 1보다 클 때는 x값이 10보다 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작다를 했을 때 얘는 진수 조건에서 살아난 거. 여기까지 해서 좀 풀어봤고요. 우리가 시간이 44분. 오른쪽에 73쪽 기본 문제 1번에서 한 5분 정도 풀어보고 쉽시다. 1번부터 4번까지. 기본 문제 6-1 한번 풀어볼게. 풀고 2교시 때 풀이 시작할게요. 5분 정도 해서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쉽시다.